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오르면서 3거래일 만에 21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그간 낙폭이 컸던 기술주들이 반등세를 보였던 것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역시 지수 상승의 원동력이 됐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어제 순매수를 강하게 했었고 오늘도 역시 순매수에 가담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수 위로 돌아선 점 역시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오르는데요. 강보합권입니다. 528선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1부와 2부 시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문자 보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담 요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미국발 훈풍으로 국내 증시가 가볍게 2090선 위에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뚜렷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다우지수는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장중 21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8포인트 상승한 210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가볍게 2090선 위에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5일선을 지지하면서 10시 구간 이후로 2100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관망하는 가운데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1,90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장 초반 매도하던 외국인 매도 규모를 줄이며 이 시각 3억 원 소폭 매수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강하게 매도하면서 1,80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닥은 0.8포인트 상승한 527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30포인트 지지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520포인트 후반까지 밀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5일선인 529포인트를 지지하며 마감할 수 있을지 코스닥 흐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역시 관망하는 모습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억 원 소폭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기관이 13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개인이 17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여전히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틀째 하락하면서 1120원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3원 95전 하락한 111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뉴욕 증시 상승과 유로화 강세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1119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국내 증시가 1% 강세를 보여주면서 1116원까지 저점 낮추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110원대 대기 중인 결제 수요와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오늘 추가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크게 반등하면서 대부분 업종들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형 IT주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7%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LG 삼성전기가 2%, 3%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LG는3% 이상 강세 보여주면서 대부분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소외받았던 금융주가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악재였던 저축은의 인수 우려가 희석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KB금융이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자사주로 맞교환한다는 소식도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금융은 민영화 기대감으로 반등하면서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2%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환은행은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또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 다소 축소하기도 했지만 오늘 장 초반부터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주 중에서 GS건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GS건설은 해외 수주가 증가할 것이란 증권사 후평에 이 같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대림선도 3% 급등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1% 내지 강보합권에 움직이면서 건설주 오늘도 견고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강세입니다. 업황 회복 기대감에 조선 기자재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SH조선해양은 10%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오늘도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하이로코리아와 현지수제도 1%, 2% 이상 오르면서 조선기장제 역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가 종목이 대거 포함된 석유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KP케미칼의 7% 강세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호남석유도 52주 신고가 갈아치우면서 3% 이상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LG화학도 강보합, 이수화학도 3% 이상 오르면서 대부분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시장 상황 살펴드렸고요. 일부 시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부를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HMBS의 김두영 팀장님 나오셨고요. 홍희진 전문가 자리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토크 시간에는 설 연휴를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지 투자 전략을 짜드릴 예정인데요. 올해는 유난히 긴 설 연휴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행주와 항공주가 최근에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신고가가 나왔었고 모두투어나 하나투어도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는 주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자, 설 연휴라는 특수성에 앞서서 어닝 시즌이라는 점은 또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할 텐데요. 김두영 팀장님. 네. 설 연휴를 맞아서 어떤 대응 방법이 맞을지 투자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설 연휴까지의 투자 전략을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변곡점 부근에서 지난주 한번 수급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금요일 날 같은 단기적인 급락 부분이 연출되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 수급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제 오후장이 끝나고 나서 오후에 마지막 마감 부분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수급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가려는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홀딩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서 관가하지 말아야 바로 어닝 시즌이 이제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반으로 돌입했다는 측면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어닝까지 추세가 이탈을 하지 않고 수급이 어려움이 없다라면 계속해서 어닝까지는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금요일장에서 급락 부분은 2065포인트에 대해 지지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65포인트를 이탈했을 경우는 2030포인트까지는 최대한 열어를 한번 둬야 되는 시점에서 2090포인트 안착 여부까지 언급을 드렸던 시점에서 오늘 강하게 안착 종가를 한다라면 여전히 수급과 시장의 흐름은 우상향으로 틀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으로 설 연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주와 함께 그리고 여행주 분의 동반 급등 부분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뉴스에 의한 짜맞추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대한항공 항공주회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예상 하회치와 함께 4분기 실적 악화설 부분이 언급이 됐었죠. 그런 부분에서 유류 할증료 할인 부분까지 발생되면서 인해서 그 부분에서 단기 악재를 발생될 수 있었지만 이미 저가 메리트 부분이 들어왔던 측면에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저가 바닥 따지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매수 진입이 가능했던 측면이었고 강한 양봉이 돌파하는 시점에서 2차 매수에서 지금 랠리 즐기기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셔야겠죠. 지난 최근 고점의 11,100원 부분에서 강하게 돌파라고 안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이었죠. 하지만 뉴스 부분의 대한통화, 쓸데없는 지분평가 이익을 갖는 것보다는 주당 17만 원에 매각을 했던 부분에서 매각을 해서 돈으로, 수익으로 챙겨 나오지 못하는 자산 가치에서 이제는 자산이 본격 턴어라운드 시점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자산 재평가까지 이루어질 거라는 측면에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명동에 언급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워낙 계속해서 여행 계획이 증가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으로 살펴봤을 때 이제는 조금 우리가 여행과 대한항공, 항공주가 같다라면
카지노 업체 쪽으로도 한 번은 매기를 한번 돌려봐야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닝 시즌이 중반을 돌입했고 이제 우리가 구정을 들어오는 시점 했을 때 어닝이 마무리 단계일 경우는 단기적인 조정을 조금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량 이익 실현보다는 안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느 정도 수익은 챙기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60% 이상으로 유지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래도 나는 시장에 참여자로서 매수, 신규 포트를 편입하고 싶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관련주, 게임주와 같은 NHN과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현재 저가 부분에 매력 부각이 되고 있다는 시점에서 1차 매수 진입은 가능하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와 IT 부품주 계속해서 연일해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강한 상승세 모멘텀에서 강하게 눌려있는 측면을 완벽하게 눌리는 거 확인하고 매수 진입해도 우리가 불확실성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주 중에서도 전자재료 쪽에 대해서 약품 처리 업체를 좀 한번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짧게 말씀드린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한솔케미칼과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조금 깨져 있다는 측면이지만 전자재료 쪽에서 부각되고 있다는 시점으로 한 번 더 관심을, 즉 낙폭과대주에 대해서 관심종을 갖고 1차 편입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도영 팀장님은 설 연휴를 맞아서 이런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살피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연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매매를 자제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조금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한 발 앞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홍혜진 전문가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연휴가 좀 길긴 하지만은요. 예. 뭐 연휴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금요일 날 21선의 종가상 21선 이탈을 하면서 조정이 좀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어저께랑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기관에서 폭발적으로 순매수를 지속을 하면서 시장을 받치는 흐름은 한 2050 정도의 지수가 도달하면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저점 같은 경우는 2060 정도에서 기관, 특히 연기금의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 이러한 측면을 본다면은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할수록 저가 매수세가 지금 좀 상당히 많다. 대기 자금이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너무 큰 우려보다는 어느 정도 좀 확신해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하지만 지금 업종별로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은 주식 100% 비중보다는 한 20-30%의 현금 비중을 가지고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정을 앞두고 지금 구정이 상당히 긴 연휴로 지금 맞이될 예정인데 일단은 이번 주가 좀 상당히 중요한 어닝 시즌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가 이제 구정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좀 매물 출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익본 분들에 대해서 좀 매물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연휴 동안에 쓸 자금이 좀 필요하신 분들의 매도가 출회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라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오늘 내일이 주식 비중이 큰 분들에게는 좀 매도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 일단 주말로 갈수록 아무래도 좀 매도세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내일 정도로 현금 비중 한 30% 정도 확보를 해두시고 좀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조정 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전기전자나 앞으로 이제 원화 강세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있는 은행보험 또한 이제 국내 자동차뿐만 아니고 미국 3사 자동차에 대한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설 연휴를 맞아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 시점을 노려서 어떻게 저가에서 혹은 고가에서라도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매수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다라는 홍혜진 전문가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설 연휴를 맞지만 미국과 유럽 시장은 장이 열립니다. 장중에 나올 돌발 악재에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뉴스들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토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전문가의 종목 배틀 시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홍혜진 전문가 부터 보지 말고, 김도영 팀장님 종목부터 볼까요? 김도영 팀장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김도영 팀장님 현재 5가지 종목을 들고 계신데요. 여전히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도영 팀장님의 1위 종목은 역시 대우건설인데요. 오늘 건설주가 강합니다.
GS건설이 6% 급등하면서 건설주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대우건설도 2% 더 오르면서 수익은 3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만나고 있는 수익은 어제 종가 수준이고요. 제일기획도 17% 이상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원시스 지난주 우리가 매수를 했었는데 한 주 만에 10% 수익을 거두는 거고요. 지주회사 LG는 오늘 3% 더 오르면서 수익이 4%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한 주간 주가 움직임은 크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매수한 가격 부근에서 어제 종가가 나왔습니다. 자, 김대영 팀장님 종목 중에 두 가지 종목 수익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차트를 보면서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우건설입니다. 11월 23일에 매수가 됐었고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익은 34%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2위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여러 가지 수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우리나라 광고 대행사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11월 16일에 매수를 했었는데 역시 계단식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수익은 17% 정도 났습니다. 김대영 팀장님, 오늘 매도하실 종목은 없으시고요. 현재 5가지 종목 들고 계신데요.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어제 종가 부근에서 수급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면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어제 이제 박성일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전량 포트에 대해서 매도로 이익 실현을 좀 하려고 좀 했었는데요. 예. 그 측면에 오늘 아무래도 봤을 때 어제 종가 부근에서 발생되는 시점하고 수급이 여전히 양호하다기 때문에 한 주간 한 번 더 끌고 가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바로 제일기획 부분인데요. 제일기획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건 바로 14,000원에 대한 지지 여부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비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라면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신용비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는 측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신용자금이 증가했을 혹시라도 반대 매매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단기 납폭 부분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14,000원 부분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형국에서는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종목이 바로 다원시스였죠. 지난 시간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측면입니다. 신규 상장주 부분에서 파악을 했을 경우에는 저가 부분에 대해서 바닥 따지기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었고요. 이런 측면에서 항상 21선의 심리 돌파 여부를 우리가 꼭 보고 나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적절한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이 가능했다는 점이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1차 목표가를 15,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다운시스 동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포트에서 조금 유지를 해가면서 손실이 나는 측면, 즉 손절가 1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공격적으로 한번 계속해서 홀딩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시스 같은 경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한번 저도 궁금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게 정말 지겹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지겨운 측면인데요. SK 브로드밴드입니다. 가야 될 타이밍에서 가지 못하라고 하는 종목이라면 분명히 이탈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5,200원대 부분에 대해서 이탈을 좀 하는 형국이 좀 오히려 낫다. 5,100원까지는 이탈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손절하기도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는 점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박스권에서 돌파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라는 측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5,500원 돌파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SK텔레콤과의 재판매 쪽에 대해서 실적 호조가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마케팅 비용에서 계속해서 올해도 상반기에도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에서 때 영업이익 증가 측면을 살펴본다면 어디까지 튈 수 있는지 이것도 저희가 1차 목표가인 5,500원을 도달 여부를 한번 판단을 좀 해보겠는데요. 손절가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길게 잡았던 5,000원 부분에서 5,050원까지 한번 조금 더 올려보면서 지루한 공방이 어디까지 유지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팀장님, 네. 터널이 길수록 빛은 밝은 법이잖아요. 네. SK 브로드밴드 조금만 더 길게 보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혜진 전문가 포트폴리오 종목들 살펴드립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배틀 종목 확인을 해보시죠. 예, 홍혜진 전문가는 현재까지 역시 5가지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김대영 팀장님과 막상막하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을 우리가 10,000원대 밑에서 잡았다는 점, 참 큰 박수를 쳐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수익이 22%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통운 매각에 따른 재무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산업은 12월 7일에 매수를 했었는데 12%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OCI 머티리얼즈가 1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김주영 팀장님 지주회사 LG 들고 있는데 홍희진 전문가는 LG화학으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1% 더 오르면서 수익이 7%를 넘어가고 있고요. OCI 역시 오늘 1% 이상 수익이 더 나면서 이제 5%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가장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두 종목 차트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지난주 수익률이 9% 정도였는데 이번 주 되니까 22%로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한 발 앞선 투자 전략이 이렇게 또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산업인데요. 현대산업 역시 12% 수익이고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홍희진 전문가는 한 종목 매도하신다고 하는데요. LS입니다. 아쉽게도 탄력 둔화의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3.2% 마이너스 수익이 나왔거든요. 이 가격대에서 매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잠시 뒤 들어보겠습니다. 홍희진 전문가님 역시 5종목 들고 계시고 수익이 일제히 나고 있거든요. LS를 아쉽게 매도하시는데 이 종목부터 예스를 받아보죠. 네. LS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시장 대비 좀 탄력이 둔화됐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는 겁니다. 기본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시장을 본다면은 좀 순환매도 빠르고 그다음에 급등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포트상의 좀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탄력 둔화에 따른 이제 매도를 하겠고요. 일단 LS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올해 좀 주목을 해볼 부분이 중국 시장의 초고압 전력망 구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목을 해봤을 때도 앞으로의 그 매출이나 성장성 부분에서도 좀 탄탄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종목 기본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저는 단순히 수급 상황 악화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일단 차트 흐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난 그 단기 고점이죠. 단기 고점에 12만 원의 고점을 찍고 나서 그 재차의 쌍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12만 원의 좀 강력한 저항대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점은 지금 지금 금요일이나 어제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10만 원대 초반에 지금 지지를 보여준다면은 좀 하반 경직이 10만 원대 초반에 좀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굳이 잡아드린다면은 한 10만 원권 지난 전저점이죠. 10만 원권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전 단기적으로 이제 포트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보여드릴 종목은 이제 현대산업입니다. 현대산업 좀 참 길게 가지고 온 종목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길더라도 좀 결과는 좀 만족스럽게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자는 전략이 조금 더 강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보면 전세난이 좀 가중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매매가 되고 이제 그 부동산 쪽에서 좀 거래가 조금 더 증가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대 수혜주로서는 국내 주택 건설 비중이 가장 높은 현대산업이 될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지금 그 지지선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좀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요. 흐름은 지속이 된다. 상승의 흐름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이고요. 손절가는 지난 전고점들이죠. 그 세 번의 그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온 시점에 고점으로 제가 지금 잡아드릴 텐데요. 36,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4만원권 돌파를 한다면은 일단은 지속적인 홀딩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실 종목은 아시아나항공 제가 만원권에서 운 좋게 매수에 지금 성공을 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본다면은 최근에 연휴에 대한 수혜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또 이제 대한통운 지분 매각과 또한 최근에 뭐 중국이나 해외 여행객들의 증가가 지금 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초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기본 펀더멘탈 실적적으로도 아직까지 주가는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는 11,000원을 매도가로 잡고 11,000원 이탈시는 일단 차익 실현하는 관점.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홀딩해서 고점 징후가 나올 때 일단은 매도를 해보겠다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아나항공 따로 목표가를 정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을 보신다면은 신고가 돌파한 종목들은 좀 지속해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기관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지금 가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본다면은 일단은 저점만 확실하게 구축이 된다면은 고점은 일단은 얼마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고점
고점 부근에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온 흔적이 나온다면은 그때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두영 팀장님과 홍희진 전문가 포트폴리오 배틀 종목들 살펴봤고요. 자 이제 신규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신규로 포트에 편입하실 예정이신지 김두영 팀장님의 종목부터 들어보죠.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앞에서 시장 부분하고 설날 연휴 부분에서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 낙폭 과대주라는 성격 속에서 NHN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NHN이요? 네, 아무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 이슈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BS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 공동사업 부분의 협약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 측면은 방송 콘텐츠 부분, 즉 소셜 네트워크 쪽으로 해서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한 발 앞설 수 있는 기회를 원점적으로 먼저 선발을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테라라는 게임 부분에 대해서 게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유료 전환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실적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힐 거야 되는 곤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각 부분에서 시장에 대해서 눈이 지금 이슈로 주목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인 측면이 조금 꼬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테라가 현재 무료 부분에서 20만 동시 접속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NC소프트를 비교했을 때 리니지 기준에 했을 때 80%가 다시 유료 전환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그 대비했을 때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로 더 증가될 수 있다는 모멘텀을 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재팬을 통해서 일본 검색 시장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진출 가시화가 완벽하게 정착을 하는 시점에서 현재 순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걱정했던 측면이 있었죠. NHN 같은 경우는 오버추와의 결별설 그리고 이베이 지식 쇼핑에서의 철수 부분에 대해서 영향 단기 악재 부분이 발생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일관되고 있었던 측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의 기관이 그 매도 물량을 대해서 매수 물량으로 받아주었고요. 그 측면에서 다시 재차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 저점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돌파 부근이 18만 원 2천 원 부근에서 18만 5천 원에 랠리를 시작해서 20만 원까지는 강하게 올라가는 힘보다는 안정적으로 올라왔던 측면입니다. 다시 재차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측면에서 22만 원까지 돌파 여부를 확인을 했다가 재차 눌려있던 형국이었는데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18만 5천 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 형국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측면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만 5천 원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서 20만 2천 원에서 20만 7천 원에 대해서 종가 매수나 혹은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 1차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오늘 종가 부근에서 아래 꼬리를 달지 못하고 되게 추가 미탈할 경우는 20만 원을 오늘 종가에서 지지하는지 여부를 한번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고요. 손절가 부근은 18만 5천 원에 대해서 단기 저점보다 살짝 아래인 18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낙폭과대주 오늘 시장 대비해서 가지 못하는 건 당연히 수급적인 부분에 꼬여는 있습니다. 하지만 설날 연휴와 우리가 조금 돌발적인 악재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을 때 낙폭과대주가 재차 수급적인 반발 매수로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NHN이 2.3% 하락입니다. 오히려 매수의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NHN 같은 경우에는 증시전략센터 다른 전문가들도 포트에 편입이 돼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홍희진 전문가 신규 배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저는 오늘 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이닉스요. 예.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들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쉽사리 접근을 하기 어려운 타이밍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최근에 본다면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악재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좀 개선될 수 있는 호재가 지금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앵커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본다면은 저는 일단은 오늘 좀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지금 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일단은 차트의 흐름 보시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에서 보신다면 그동안에 그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었던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조금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과거 이제 08년부터 이제 09년 고점까지의 외국인의 지분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가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하락의 흐름을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봤을 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의 주가는 외국인의 지분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1월달 지금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의 지분이 4%가량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그 주가도 그에 따라서 좀 그 단기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 부분이죠. 29,000원대에 지금 도달을 했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량이 크지 않은 부분입니다. 진짜 일단은 주포 이제 메이저들 기관 쪽이나 외국인들의 그 이탈이 나올 시에는 큰 폭으로 매도세가 출회가 돼야 되는데 매도세는 지금 극히 좀 줄어든 상태고요. 지금 거래량 측면에서도 일단은 조금 신뢰가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좀 진입해볼 타이밍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또한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서도 전기전자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큰 폭의 매도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는 오히려 그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고요. 어제도 마찬가지 경우고, 일단 조정 시에 외국인의 매도보다는 매수가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시점이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기적인 차트를 보신다면은 갭 부분이죠. 지난번에 상승 전환할 시 36,600원의 갭 돌파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이탈이 없다면 중장기 상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고점 29,000원에 대한 돌파 시도를 못하고 나서 21선과 이어 줄이기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 담아볼 타이밍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갭 라인 이탈입니다. 26,000, 지금 현재 지지선을 그어드린 가격인데 26,400원 정도 이탈하면은 추세적으로 조금 탄력이 둔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6,4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램값이 이제 1분기를 지나가는 3, 4월 달쯤에는 반등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들리면서 오늘 하이닉스에도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오늘과 같이 또 주가가 밀렸을 때 사보는 것도 조금씩 사가 나가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도영 팀장님의 NHN 그리고 홍희진 전문가의 하이닉스, 과연 한 주간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주가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의 종목 배틀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번호 02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여러분들 중에서 두 분께는 책 선물도 드리고요. 또 실시간 종목 상담,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다 물어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먼저 봐드릴 종목은 JW 홀딩스, 중해홀딩스가 사명을 변경했죠. JW 홀딩스부터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9856님께서 2,575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언제 팔면 되겠습니까 하셨는데, 김정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인가요? 네, 실제로 엄연히 따지면 실적이 좀 바탕이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자회사 부분에서 지분평가 이익 부분에서 면명하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사명 변경으로 해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새 출발에 대해 언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이 자기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적이 바탕되고 난 시점에서 자회사의 지분비 평가까지 증가가 좀 돼야 되는데요. 그 측면보다는 자회사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영업이익과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자신이 조금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만 더 얹어서 하고 있다라고 측면일까요?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산 재평가 부분에 대해서 자산 총액이 10%에 해당된다라는 증가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자산주라고 좀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수급상으로는 선도 주체가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자회사인 중해신약 같은 경우는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좀 있었고 실제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안정적인 매출 드라이브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JW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약업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신약과 그리고 개발 신약 쪽, 제약 쪽에 대한 턴어라운드 부분은
발생될 수 있지만 오히려 JW 홀딩스를 매수하는 시점보다 중에 신약 쪽으로의 매기를 붙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W 홀딩스는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측면에서 하루에 1일 1비를 하지 말고 주봉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20주선에 대해서 이탈 여부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지만 다지기 역할을 좀 일봉상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18일날 부근에 무상 증자 부분이 좀 발생이 좀 됐었죠.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일단은 무상 증자 부분에 따른 공매도 물량이 조금 먼저 나오게 됐었고요. 기관의 물량 출회를 외국인과 개인이 고스란히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위로 튈 수 있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단기적으로 2,720원 정도까지는 상승 모멘텀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까지로 우리가 1차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만약에 이탈을 할 경우에는 지난해 쇼크 부분에서 발생됐던 측면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항상 언급드렸던 1년치의 평균값이죠. 221선에 대해서 지지를 했었다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절가를 2,330원으로 언급을 좀 드리면서 대부분 만약에 JW 홀딩 중해 쪽, 제약 쪽, 홀딩스 쪽으로 가져가신다고 했을 때 중해 신약 쪽으로 오히려 반발 매수를 붙이는 것이 눌림목에서 유효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JW 홀딩스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속속 종목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생명을 구하나 상구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매수가 비중을 적지를 않으셨거든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효성 OMB입니다. 8398님께서 7,700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세계 곡물 시장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비료 관련주인 이 종목 역시 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살펴봤더니 효성 OMB가 시가총액이 470억 원 정도로 굉장히 소형주라고 생각이 들고 재무제표도 그다지 탄탄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재료만으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홍희진 전문가님. 네. 예, 이 같은 종목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거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 대응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뭐 접근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은 지금 종목 진단 받으시는 분과 같이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저는 이제 이러한 종목보다는 지금 시장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많이들 아시는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은 하는데, 메리트 부분에서는 효성 OMB 상당히 좀 탄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노린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비료 업체인데요. 비료 업체 최근에 이제 날씨가 조금 좋지 않음으로 따라서 이제 공급 측면에서 곡물 가격이 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같은 시장이 좀 강한 날에는 좀, 테마주의 특성상 시장이 좀 강한 날에 좀 반등이 좀 큰 폭으로 나오기보다는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거나 어려울 때 이제 대체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업종으로 이제 동사 같은 종목이 좀 잘 움직여주는 경향이 좀 강한데요. 일단 차트의 흐름 먼저 보시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금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좀 상승 추세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지금 깃발형으로 지금 고점은 8,200원에 형성이 돼 있고요. 저점은 지금 지속해서 저점을 상승을 하면서 지금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이제 있는 종목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지금 반등으로 인해서 지금 메리트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지만, 일단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 지금 장대 양봉이 출회됐고 거래량이 터진 시점인데, 그 시점 고점 부분이죠. 7,500원에 이탈이 없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저는 일단은 상승 탄력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요. 손절가를 7,500원으로 잡으시고 목표가를 지난 전고점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에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저는 크게 리스크가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어때요? 한 30% 비중인데 비중을 좀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테마로 볼 때도 한 번 더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단기 종목으로 봤을 때 비중이 좀 큰 비중이 있지만은 일단은 저는 한 8,300원 이상권에 있을 때는 한 10% 비중을 조금 더 줄여보고 20%를 9,000원에서 10,000원 선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성 OMB 지금 시점에서는 7,500원, 이 선이
하락 이탈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주회사 GS 살펴드리죠. GS를 매수하신 분은 3563님이시고요. 76,500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매수를 했는데 장기로 들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회사인 GS 칼텍스의 실적 호전 소식 플러스에서 실적 기대감 여러 가지 것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신고가가 나왔었고요. 정유주가 최근에 강한데 SOE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GS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김도영 팀장님의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했던 시점에서 적절히 눌림목 구간에 매수 진입은 가능했었다라고 하고 긍정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신다고요? 네, 일단 시장이 강할 경우에는 적절하게 눌려있는 강한 급등 이후에 눌려있는 종목들을 매기는 특히 대형주, 우량주 부분에는 매수 진입은 항상 유효하다고 말씀 좀 항상 언급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GS 같은 경우에는 지수사 성격이겠죠. 하지만 GS 칼텍스와 홈쇼핑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 자회수 드라이브가 발생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정제 마진과 석유 화학적인 측면에 업황 호조로 예상되고 있고 유가 상승 부분에서 연일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들 즉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같은 경우는 체감적으로 너무나 고가 부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측면은 아무리 세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유업체들의 마진율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겠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수익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매출 드라이브가 모멘텀이 여전히 실려 있다라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특히 GS 칼텍스의 자산 가치 부분에서 재평가가 실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4천억 규모 부분에서 안정적인 더 추가 자산 증가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도주택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계들의 너도 나도 할 수 없이 매수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1월 10일 이후에 연일에서 공격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11일 연속으로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매수 기조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GS 동사 같은 경우는요. 이라크 바지안 광고 쪽에 대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분 참여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때 자원 개발 쪽에도 시그널이 발생되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기관계들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봉상으로 보였던 76,500원 부분에 대해서 매수 진입했던 측면이 이 정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수를 좀 하셨다는 측면이었는데요. 올라타고 있어서 현재 매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주봉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일단은 지켜봐야 될 시점이 바로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현재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이 이탈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 제가 시장을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 부분에서 다시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으로 살펴봤을 때 손절가를 한번 짧게 잡아보는 것보다는 중장기에 모멘텀 실려 있지만 중장기 부분에서 일단은 고가 매수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위험성이 도달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 하락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발생될 수 있다는 시점을 봤을 때 일단 손절가 73,200원을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적어놓아서 한번 홀딩을 좀 해보시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측면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5일선과 이격이 지금 내일 같은 경우는 오늘 음봉이지만 조금 더 올라온다고 했을 때 매수했던 시점도 아주 낮은 76,200원 정도로 형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지지를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GS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SK이노베이션 살펴보겠습니다. SK에너지가 석유화학 부문과 정유 부분을 분리를 하고 이제 SK이노베이션으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이 SK이노베이션은 지주회사격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8,500원에 35% 가지고 계시다고요. 0384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 주당 10,000원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 건데요. 다른 정유주와 비교했을 때 조금은 탄력이 둔화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의진 전문가님. 네. 예.
일단은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먼저 신고가를 이렇게 경신을 하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20만 2천 원의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뒤에 지금 조금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지금 최근에 시장을 본다면은 지수에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 중장기로 봤을 때 업종에 좀 매기가 살아있는지 조금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잘 하셔야 좀 수익이 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19만 8천 원의 매수가이신데 비중이나 매수 가격이나 뭐 하나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지금 제 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고점에서 큰 비중으로 따라가신 측면이 좀 강하시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다른 SOL이나 GS 같은 경우 이제 그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사도 마찬가지로 정유 쪽과 그 석유화학 쪽에서도 석유화학 원료를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저는 아주 좋은 이제 그 매출가지고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에서 수요가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정유주 최근에 유가 가지고 상승을 하면서 그러한 영향들 그 정제 마진 부분에서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좀 수급적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의 흐름을 먼저 보시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주가가 20만 2천 원의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하락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저는 18만 원의 지지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이 주가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18만 원이라는 건 지난 전고점 한번 상승 파동이 있고 나서 지난 고점 그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지가 있을 경우는 하반 경직이 바닥 따지기 구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20만 원의 돌파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 19만 원 선에 반등이 있다면은 일단 비중을 한 5% 내지 10% 정도 좀 줄이시고 나서 조금 더 확실한 바닥 구간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도 21선의 안착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오늘 재차 21선의 저항을 받는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 좀 확실한 바닥 구간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좀 중장기적으로 18만 원의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19만 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신 다음에 다시 지켜보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8111님의 종목이죠. 차바이오엔인데요. 17,6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2009년 10월쯤부터 보유하고 있고요. 유상증자 받았습니다. 비중은 80%나 되셨다고 하는데요. 김도영 팀장님, 네. 바이오주에 접근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RNL 바이오도 그렇고 차바이오엔도 그렇고 호재가 나와서 좋아했는데 또 물량이 털리고 주가는 하락하고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길게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산업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 줄기세포와 제대열 부분에 대해서 RNL 바이오 차바이온 같은 경우는 코스닥 과열력이 부분에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 부분이 발생됐던 측면이었죠. 예. 코스닥 업체들 중에서도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 중에서도 바이오 신규 시뮬레 부분에서 바이오 사업 진출 업체들이 조금 많았던 측면인데요. 그래도 차바이온과 RNL 바이오 특히 차바이온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매출 발생되고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몇 년을 기다리고 또다시 기다려도 주가 부분에 모멘텀이 실리지 못하는 측면이겠죠. 단기적인 뉴스발로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임상을 1상, 2상, 3상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 제약이 언급되면서 매출 쪽으로 발생되는 측면까지 대략적으로 걸리는 것이 35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1상 부분에 대해서 허가 모멘텀이 뉴스로 나오고 나면 또다시 단기 급등, 그리고 나서 재차 눌리게 되는 거고, 부분이 발생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철회를 된다라는 뉴스 발에서 또다시 급락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2차 임상이 된다라는 측면까지 돼서 또다시 뉴스 발로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밖에 없죠. 이 얘기는 지금 뭐랄까요? 1상과 2상과 3상이 진행되는 시점에 실제로 매출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측면에서 제약주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급등만 노리고 대박을 노리고 나서 들어간다는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매수가 대비가 17,600원 기준 유상증자까지 받으셨다는 측면을 했을 때 일단은 유상증자 부분에서 단기 악재 부분 발생됐지만 제가 보는 측면에서 유상증자는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바이온 같은 경우는 동사 이제 한번 살펴를 좀 보겠는데요. 줄기세포를 가지고 있는 인공각막 원래 광학렌즈 업체였습니다. 그 부분은 차바이온 그룹에서 인수합병을 마무리 지면서 광학렌즈 쪽에 대해서 인공각막 전 세계에서 현재 인공각막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 결과를 좀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임상 부분에서 미국 FTA와
우리나라 식약청에서의 임상 일상을 다시 한번 추가하게 된 것은 개발 신약 쪽이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측면을 살펴봤을 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1,600원 선의 부분에서 지지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 형국을 한번 살펴보셔야 그래야 지난 2009년도의 고점 부분까지 좀 더 매기를 붙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임상 일상 부분이 아니라 3상까지 올라갔을 때는 단기 모멘텀을 실릴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여태까지 들고 오셨으니까 계속 길게 들고 가시면서 홀딩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실적의 매출 나오는 데까지 한 중장기로 한번 계속해서 길게 가지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바이오엔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주식 초보자입니다라고 현대차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현대차를 20만 원에 100%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진단 부탁드립니다. 8170님의 종목이고요. 홍인진 전문가님. 네. 첫 투자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현대차 좀 봐주세요. 네. 네. 일단은 먼저 지금 현대차를 보신다면은 너무 고점에 비중도 너무 크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 관점의 차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뭐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그다음에 현재 지금 지수가 안정이 돼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2100선을 이탈하고 나서 오늘 지금 안착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종가상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기본 펀더멘털 측면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뭐 인도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에서 뭐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1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는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바닥 다지기에 18만 원대 초반과 18만 5천 원부터 19만 원대 초반에 바닥 다지기의 흐름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이 구간이죠. 지금 제가 좀 큰 그림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구간인데 17만 원부터 18만 8천 원까지의 좀 긴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재차 그 안쪽으로 지금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18만 5천 원, 61선 가격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가격인데, 그 가격이 이탈이 없다면은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박스권 돌파 시도가 나온 시점에 거래량이나 시장 상황이 좀 굉장히 좋았던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지금 그 거래량의 매수 그 물량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고, 좀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도 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지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이번 어닝 시장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온다거나 부합을 한다면 시장보다는 좀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18만 5천 원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20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향후에 추가적인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증시전략센터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치기 쉬운 화요일인데요. 젊고 패기 넘치는 두 분의 전문가가 제 옆에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전문가님께 늘 감사드린다고요. 50대 초보께서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부에서도 역시 종목 상담 시간 이어집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또 서울경제TV에서 전문가 방송을 시작했죠. 샘플러스. 오늘도 역시 무료 증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검투사 전문가가 오전 10시부터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후 1시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plus.centtv.co.kr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부터 시작되는 2부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